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보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많이 발생되는 경추골절, 그러니까 목뼈골절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뼈 중 하나예요. 단순히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척수와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고 후유증도 심각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굉장히 자주 생기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분쟁이 왜 생기는지, 보험사는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지,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추골절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경추는 목 부위에 있는 7개의 뼈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추락사고, 심한 충격 같은 외상으로도 이 뼈가 부러지는 걸 경추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뼈가 단순히 부러지고 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척수와 신경이 손상이 되면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거나 감각 이상 또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장애가 남으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약관에서는 경추골절을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약관을 보면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장애인데요. 척추뼈를 몇 개 고정했느냐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4개 이상 고정을 하게 되면 40%, 3개는 30%, 2개는 10%로 인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형장애인데요. 골절이 났더라도 뼈가 찌그러지거나 휘어진 경우 각도를 재서 평가를 합니다. 후만이나 전만이 35도 이상이면 50%, 15도 이상이면 30%, 경도의 변형이면 15%를 인정합니다. 측만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으로 20도 이상이면 50%, 10도 이상이면 30%로 판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제한, 즉 ADL이라는 기준인데요. 경추 손상 때문에 전신마비가 오거나 혼자서 기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척추장애와는 별도로 더 높은 장애율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험 기준이 꽤 명확해 보이지만 문제는 보험사가 늘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수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수술 여부 때문입니다. 자, 고정술이나 유압술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비교적 분명하지만 그냥 보조기만 착용한 경우라면 보험사가 장애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여도 감액입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나이가 많거나 골다공증 같은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때문에 100% 생긴 손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상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관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평가 시점인데요. 약관에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장애를 확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직후 수술로 장애가 확정된 경우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180일을 핑계로 지급을 늦추려 할 텐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 교통사고로 경추 4번부터 6번까지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수술로 3개 척추체를 고정을 했는데 이건 약관상 뚜렷한 운동장애 30%에 해당을 할 겁니다. 자, 가입 금액이 1억 원이었으니까 후유장애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보험사는 환자가 나이가 많고 골다공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만 생긴 게 아니라 이 장애가 기존 상태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을 하고 절반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무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라면서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고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증거와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할 때 무엇을 꼭 챙겨야 할까요? 바로 진단서와 질병 코드, 수술 기록과 엑스레이, MRI 같은 영상 자료, 응급실 이송 기록과 같은 사고 경위서, 그리고 전문의 소견서, 이 4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가 근거 부족이라며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경추골절은 단순히 뼈만 다친 게 아니라 평생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신체의 손상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비용을 줄이려고 늘 지급을 미루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청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과 사례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